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경제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탈탈 털어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경입니다. 한 주간 증권가를 뜨겁게 달군 증권가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5G 관련 종목들이 날개를 단 모양입니다. 특히 HF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도 컸을 뿐만 아니라 레포트가 가장 많이 읽힌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5G가 관련주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들어가는 게 늦은 건가 싶다가도 또 이렇게 HFR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뒤늦게라도 갑자기 확 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 5G 관련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보경 기자 먼저 HFR이 갑자기 왜 이렇게 뜨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HFR은 5G 관련주입니다. 우선 최근에 주목을 크게 받았던 이유부터 살펴보면 이게 너무 싸다라는 이유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주권 병합으로 인해서 거래가 좀 정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종종업계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된 첫날부터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40%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5G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 HFR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그 HFR 어떤 회사입니까? 네, 우선 HFR은 통신용 부품과 제품, 장비에 대한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SK텔레콤에서 분사된 회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에 대해서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SK텔레콤 향 LTE 때, 그러니까 4G 때는 프론트홀 제품 4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 5G 때도 이 추세가 이어가 나갈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해외 고객사들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주목을 받는데요. 2005년부터 미국 버라이즌에 프론트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T&T 또 NTT 도코모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해외 부문이 8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여기에 해외 매출까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근데 이 HFR 말고도 5G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KMW나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아이스테크, 서진시스템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KMW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3.6배나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인지 아니면 더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5G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외에 5G를 진정한 의미로 상용화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올해부터 5G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5G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5GHz 대역과 28GHz 대역 이렇게 두 가지 대역으로 나눠서 확대가 되는데 5G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3.5GHz 대역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3.5GHz 대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장비를 깔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G 스마트폰 저도 쓰고 있지만 조금씩 끊기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주위에 쓰는 분들도 좀 끊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잘 안 터지는데 뭐 전국만 깔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주파수라는 게 이 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장비를 더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대역인 28GHz 대역을 이 상용화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고주파 대역인 28GHz로 갈수록 장비를 더 많이 깔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고주파로 갈수록 전파가 도달되는 범위가,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건데요. 이 저주파 대역에서는 하나만 기지국을 설치를 해도 되게 멀리 이렇게 커버리지가 된다면 고주파 대역으로 가면 뭐 2개, 3개 이렇게 기지국을 깔아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장비를 촘촘하게 깔아야지 통신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장비사로 볼 때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용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28GHz 시장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통신사들이 아직 28GHz 대역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또 네트워크 장비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맞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국내에서 5G 가입자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추세로 봤을 때 2020년만 돼도 주파수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통신사들이 지난해 이뤄진 주파수 경매 때 28GHz 대역도 할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8GHz 대역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IT 업체들이 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28GHz 대역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하고 싶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5G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주 단기간에 아주 급성장해서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뭐 시대가 완전 바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AI, 자율주행, 뭐 원격 의료, IoT 이런 SF의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게 5G 시대잖아요. 이걸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5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될 것이 이 5G이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에릭슨의 경우에 ICT 기업들이 2026년 5G 서비스를 통해서 1,560조 원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또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2030년 한국에서 5G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를 47조 8천억 원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3G와 LTE 시대를 거치면서 좀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도 구조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표가 아마 나가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 15년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데 이에 발맞출 공급이 늘기가 좀 힘들다는 구조인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KMW의 경우에 연초 대비 주가가 3.6배가 올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퍼가 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퍼를 봤을 때 20-30배까지 갔던 것을 보면은 멀티플이 아직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5G 관련주 모두가 유망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옥석을 어떻게 가리죠? 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1위 업체와 2, 3위 업체 간의 이 생산 능력이나 뭐 제품 개발 능력이 많이 좀 차이가 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1위 업체 중심으로 이 수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업체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고요. 통신 장비 관련해서 이 기지국, 인빌딩 중계기, 백홀과 스위치 장비 분야에서 1위 업체, 그러니까 KMW와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통신 장비 업체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 새로운 5G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개발을 하시면서 굉장히 활력을 띠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28GHz 장비도 마찬가지고 해외용 안테나 장비들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맺으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5G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센 기업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과연 건강한 기업이고 유망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께서 철저하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해 주실 겁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은 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주 핫한 기업을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 워낙 뭐 유명하긴 한데요. 혹시 또 다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옛날에 빅뱅, 소녀시대 이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예, 그 다음 세대 또 아이돌 그룹도 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좀 네. 요즘에는 블랙핑크가 좀 핫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네. 블랙핑크, 뭐 NCT, 또 트와이스를 이어서 있지, 뭐 이런 그룹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 아이돌 그룹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워낙 논란이 또 중심이 되고 해서 오늘은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YG라고 하면 아까 이보경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빅뱅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하는 도중에 YG가 상장을 했고 상장을 하면서 상장사로는 어떤 기업인지 좀 아직 살펴보진 못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YG 현재 좀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YG가 그동안에 조금의 어떤 구설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의 이제 지드래곤, 또 탑,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버닝썬 게이트로 이제 승리까지 아주 또 큰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2NE1의 이제 박봄 뭐 그래서 등등 이제 마약과 관련된 조금 구설수도 오르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아이콘이라는 이제 그룹에 이제 그 BI라는 이제 가수가 있는데 그 BI라는 가수가 이제 마약을 구매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소속 가수 이제 한 명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그 BI라는 그 가수의 이제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진술한 사람이 이제 그 한스희 씨인데 이제 그분이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을 한 이후에 이제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근데 그 번복 과정에서 이제 YG의 이제 그 수장인 이제 양현석 대표가 조금 해유, 협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조금 파문이 이제 커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제 뭐 YG의 소속 가수 한 명의 어떤 일탈에서 벗어나서 이제 YG 전체로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현석 씨도 이제 대표 프로듀서라는 직을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죠.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양민석 대표도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는 이 YG라는 영문 이제 이니셜이 그 원래는 양군 기획 YG인데 그 이제 약국이다 이런 오명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이제 수습하고 이제 또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또 YG의 어떤 향후 행보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말씀해주신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YG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이 YG 주가가 양현석 프로듀서 사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종가 대비 5.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양현석 사태가 그래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일단락 된 건지 아니면 악재 계속 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뭐 사태 소식에 조금 올랐어요. 한 4.5% 정도 이제 올랐는데 먼저 이제 좀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2018년도 12월 31일 이제 사업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양현석
이제 대표 프로듀서가 이제 16.12%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양민석 대표가 이제 3.31%에서 약 특수 관계자 지분 합계가 이제 약 19.77%니까 약 2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자로 이제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9.53%인데 전환 상한 우선주를 약 135만 주 갖고 있는 걸 포함해서 이제 약 9.53%라고 공시되어 있고요. 네이버가 또 지분을 갖고 있네요. 이제 8.5%. 그리고 상하이 팽잉 비즈니스 컨설턴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7.54%.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이제 6.15%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 11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이제 소액 주주가 지금 약 45%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 초만 해도 뭐 한 5만 장중 최고가가 한 5만 800원 정도 해가지고 지급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고 시가총액도 8천억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5,300억이니까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현석 그 프로듀서도 이제 사퇴를 하고 양민석 대표도 이제 사퇴를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여서 시장에서 뭐 약 이제 한 4.24% 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지분 구조상 여전히 이제 양현석 그 프로듀서하고 어떤 그 특수 관계자가 약 20% 가까이 이제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한 기업의 이제 대표이사 또는 이사, 경영진들이 실제로 모든 이제 중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 YG는 이 양현석 씨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씨가 그런 뭐 사내이사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뭐 대표 프로듀서 이런 직책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과연 또 그 직을 사퇴한다는 것이 또 회사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손을 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지분 관계나 현재의 영향력 등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퇴라는 것이 뭐 좀 사퇴를 진정시키기에는 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좀 규모는 다르긴 하지만 한진칼 사태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YG는 지금까지는 SM이나 JYP와 함께 이 국내 3대 대형 기획사로 꼽혀왔었는데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냥 이렇게 엔터 기업 잘 나가는 엔터 기업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께서 이제 YG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는 이제 그대 이제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은 이렇게 스타를 이제 기획하고 발굴하고 관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어떤 좀 연예 상품도 막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OSMU 전략이다. 그래서 OSMU가 뭐냐 하니까 이제 원 소스 이제 멀티 유저 전략이다. 그래가지고 원작이 있으면 그 컨텐츠를 영화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뭐 캐릭터 상품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 장난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예 매니지먼트사 회사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YG 같은 경우도 지금 계열사가 21개나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얼핏 아는 오늘 얘기하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고 그 자회사로는 이제 YG 플러스, YGX, 뭐 더 블랙 레이블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또 손자 회사로는 이제 YG 스포츠 또 YG 푸즈, 뭐 YG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 큰 이 연예 산업 가운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담당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제 언반음은 뭐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 YG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 일본에 있는 자회사, 중국에 있는 자회사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아시아 담당 회사 이런 회사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고 음악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YG 플러스가 그리고 이제 방송 제작 배급 같은 경우는 이제 YG 스튜디오 플렉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업도 하는데요. 모델 사업은 이제 YG K 플러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화장품 사업도 또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외식업도 이제 또 확장을 해서 YG 푸드라는 회사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포츠 관련 또 회사들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YG 스포츠, 뭐 그린웍스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아주 뭐 다양하게 지금 어떤 그 연예 매니지먼트사에서 출발해서 그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YG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뭐 어떻게 보면 YG 계열사를 이제 총괄하는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YG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요. 예, 주가도 보면 뭐 시총 1조 원을 넘겼었는데 연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72%가량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환매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YG 10월에 670억 원대 빚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경영 성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네, 뭐 저희들이 경영 성과를 좀 자세하게 보려면 그 회사가 이제 제시한 공시한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제 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알 수 있죠. 또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다트라고 금융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트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회사를 찾으시면은 이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YG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화면에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이제 뭐 간략하게 저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것이 이제 매출이 될 것 같아요. 그 매출은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 이제 한 3개년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제 3,200억대에서 이제 3,500억대로 조금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다시 이제 2,850억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640억 정도 매출은 감소했고 한 18%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 영업이익도 한 157억 줄어서 62%나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제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좀 비교해 봤더니 콘서트 공연에서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콘서트 공연을 좀 많이 하고 빅뱅, 뭐 블랙핑크 이렇게 전 세계 월드 투어도 하고 공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콘서트가 좀 공연이 또 2018년도에는 좀 줄어들어서 그 공연 매출 감소가 한 428억 정도 되고 한 76% 감소가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로열티로 받는 게 또 343억 정도가 감소를 해서 한 41%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음반, DVD, 뭐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도 조금 이제 126억이나 줄어들었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보통 한 3천억을 중심으로 뭐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매출도 유지되고 또 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이제 1사분기를 보시면 이제 올 초부터 이제 YG에 아주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닝썬 게이트로 일단 또 성리의 사건이 이제 계속 또 이제 해자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뭐 BI 마약 사건에다가 이제 양현석 뭐 우리 그 프로듀스의 어떤 뭐 무마 의혹 사건. 지금 뭐 대학가 같은 경우는 이제 YG 소속 가수들을 이제 뭐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들리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뭐 본의 아니게 YG 소속 가수들이 또 좀 피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1, 4분기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영업 이제 매출이 647억으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도 지금 29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4분기에 들어서는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원래 1, 4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금 이런 기류가 좀 형성될 수가 있어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극복하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빅뱅이 탑부터 시작해서 네.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고 또 군입대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이 많이 줄었을 것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같아요. 또 네. 싸이도 네. 탈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만료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공연계 강자가 다 빠져버리니까 빅뱅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도 YG가 네. 지금 상장사로서는 굉장히 주가 반등이 시급한 시점인데 네. 회 기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이 물론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지만 YG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 이대로 예. 조금 계속 어려워질지 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 냉정하게 현실을 좀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현재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제 마약 수사대를 꾸려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럼 단순히 뭐 BI의 마약 구매 의혹, 뭐 투약, 뭐 범죄 은닉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또 양현석 대표의 어떤 관련 또 상황 또는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또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진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연예계에 들어와서 어떤 일탈이나 사소한 일탈이나 뭐 좀 특권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 회사들이 이런 걸 무마해 줄 수 있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은 또 뭐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연예 산업에 또 계속 종사하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또 성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YG가 제작한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재미있는 제목인데요. 네, 착하게 살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 YG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제 이제 방송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또 연예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한류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이제 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또 바르게 좀 성장해서 또 대한민국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네요. YG가 말했듯이 착하게 삽시다. 예. 네, YG 양현석 대표부터 선배 아이돌 그룹, 후배 아이돌 그룹 이렇게 굉장히 이어서 약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은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약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I나 빅뱅에 대해서 해외 팬들은 돌아오라는 그 댓글이나 이런 리액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한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두꺼운 팬층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YG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는 많이 실망을 안겨줬지만 아직 뭐 블랙핑크나 악동뮤지션 같은 뮤지션들의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센 기업연구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센 증권가 이슈, 더센 기업연구소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또 중요하고 핫한 내용들을 다뤄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임팩트 있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삽시다. 예, 성장 과정에서 이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또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G 서막이 올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한 줄 평은 오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로 하겠습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경우에는 약물 문제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적잖아요. 그게 분명히 양현석 대표의 기조나 어떤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래 가수들 후배들 이렇게 쭉 아랫물이 맑게 내려올 것 같고 또 5G 상황을 봐도 지금 아직 5G가 완벽하게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통신 3사가 너무 초연결 시대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부분을 분명하게 투자자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